자, 봅시다. 봅시다. 오늘 파트 3.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 3. 이 파트 3을 파트 3을 하기 위해서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다. 책보를 시작하고 난리를 친 게 이 파트 3을 진짜 가르치고 싶었어. 이 파트 3. 너무도 가르치고 싶었는데, 소원을 풀어요, 소원을 내가. 잠깐만요. 마이크가 안 꽂아졌네. 아, 이제 좀 낫죠, 소리도. 그죠? 음. 파트 3을 너무도 가르치고 싶었다. 소원을 풀고 있다. 읽으신 분들은 왜 그런지 알 거예요. 205페이지. 205페이지 봅시다. 205페이지. 상조성에 대하여 해놨어요. 상조성은 파괴성, 미래의 예측성의 부재, 미래에 대한 통제력 부재, 모호함, 무계획성 등을 뭐라고 해놨어요? 견딜 줄 아는 능력. 그러니까 미래에 뭐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을 견딜 줄 아는 능력. 견딜 줄 아는 능력. 우리 인간이 가장 착각하는 게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괴로워지죠. 그런 인간은 창조성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정학 쌤 그래 책이 없네. 한번 어쩌든 필요 없다고? 그래요. 듣기만 해요. 그래. 일단 쓰고. 김세진 쌤 빨리빨리 사진 찍어서 양정학 쌤 개톡으로 보내주라. 빨리빨리 움직이라. 어, 위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창조성을 발휘하려면 미래와 틀을 내던져 버리고 통제력과 예측성도 내던져 버리는 이러한 능력은 한가로이 지낼 줄 아는 능력, 즉 즐길 줄 아는 능력의 전형적 특징이다. 다시 말해 거기에는 어떤 동기나 목적도 결부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미래도 없다. 한마디로 현재에 완전히 귀 기울이고 현재에만 완전히 몰두하고 오로지 현재만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래를 내던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쌤 18번이 뭐예요? 미래는 아직 모를 뿐. 모를 뿐. 우리가 어디서 말실수를 하고 왔어. 그럼 이제 뒤통수가 근지럽지. 아, 저 사람 내 욕하는 거 아니야? 오직 모를 뿐. 또 욕먹을 실수를 했으면 욕먹지 뭐. 이렇게 내맡기는 거. 이게 창의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창의성 있는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206페이지 세 번째 줄.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은 신비, 모호성, 파격, 미래의 부재를 즐길 수 있다는 점 또한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가 모호한 거를 즐긴다는 거지. 우리는 미래가 꽃길이었으면 좋겠잖아. 그 꽃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지. 창조성의 사람들은. 꽃길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는 거. 오늘 아침에 이윤경 대표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선생님 우리 어저께 금정산 갔다 왔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러는 거야. 그 냉각기가 뭐가 부서졌대. 그래서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바로 그냥 보탄처럼 나온 말. 죽지 뭐 그럼. 죽지. 죽지. 지금 그 자기 격려 완성하기 100일 챌린지에 어떤 선생님이 내가 만일 200일 동안 산다면 100일 동안 산다면 이러면서 점점 줄어드는 거 공부하고 계시던데 아주 그거 좋은 거죠. 그리고 내가 일주일 산다면 하루만 산다면 그러면서 계속 줄여지거든요. 그런 죽은 공부를 하시기 바래요. 밑에 줄. 그럼 이제 나는 신경증인데 수치심의 치유에서 뭐라고 했어요? 신경증하고 성격장애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신경증은 내상하는 사람, 막 강박적이고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신경증. 내 탓이라고 좀 많이 하는 사람, 내가 좀 이럴 걸 하는 사람이 신경증. 음. 그리고 성격장애는 네 탓하는 사람, 네가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신경증 이렇게 이야기했죠. 음.
여기서 밑에서 눈여겨봐야 된다. 밑에 뇌 손상을 있거나 강박증이 있는 비실험자들 모습에서 이 환자들은 통제, 예측, 틀, 법칙과 질서, 현안, 분류, 예행연습, 계획에 대해 엄청나게 강박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마치 이런 사람들은 미래가 아주 두려운 듯한 모습이다. 또 비상사태나 뭔가 예기치 못한 일이 닥쳤을 때 자신이 임기응변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여기 지금 오늘 내하고 상담한 사람 땡땡씨 찔리죠? 어? 206 중간입니다. 이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밑줄 치세요. 믿음이 부족한 동시에 모종의 두려움이에요. 모종의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뭘 잘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 지가 뭐 하든 뭐 그러는 거야. 뭐가 들어오는지 모르면서 그러는 거야. 뭐가 들어오는지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강박증이나 뇌 손상 입은 아들이나 같다라고 해놨네. 그러니까 우리 어디 뇌 손상. 그러니까 네가 뇌가 꽃밭이지 이런 말 있잖아. 우리 놀린다고. 네 뇌가 꽃밭이다. 내가 손상 입었고 미친년 말고. 우리 왜 머리 꽂고도 나는 미친년이라 한다니까. 저기 머리에 꽂고 옛날에 동박골 있었잖아 영화. 동막골에 왜 그 미친년 나오죠. 머리 꽂고주나. 네가 뇌가 꽃밭이지. 뇌가 손상 입었다고 알았죠 땡땡씨. 마야. 오늘 이 부분은 딱 당신을 위한 거예요. 잘 들어요. 마야. 응? 예, 이 환자라고 해도 환자 알겠나? 환자. 많이 아파요, 진짜. 마야. 환자.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는데 내가 환자라는 걸 알아야 돼. 오케이? 내가 이 정도로 환자구나. 환자구나. 아, 나 정상이다. 매스머로 넬로 환자라고 했구나. 환자구나. 환자요, 환자.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뇌 손상 입은 일 해놨죠? 뇌 손상 입은. 자,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들은 누구냐? 207페이지 창조성을 선구자, 뭐, 인터뷰 해가지고, 그 첫 번째 단락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완전한 인간적 면모를 갖춘 사람이라고 해놨네요. 그럼 내가 창의적인 인간이 되고 싶어. 그럼 내가 어떤 인간성을 가져야 돼? 인격적 면모를 갖추는 거지. 아니, 인간적 면모를 갖추는 거지. 인간적 면모. 오늘 와 이래 다들 화면이 송신스럽노? 왔다 갔다가 뭐 그러노? 루비 좀 잘하자. 전부 다 루비인데. 이제 책분을 전부 다 루비로 해놨어요. 왜 이래 송신스럽노? 딱 진득이 좀 앉아있어야지. 209페이지 첫 번째 줄. 창조성이란 말로 부르긴 하지만 결국 요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락에 장사도 창조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삶에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우리 디다바 학교에 그 오픈 채팅봇에 뭐라고 해놨어요? 내가 되는 길이라고 해놨죠. 내가 되는 길. 나 자신이 되는 것. 삶에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요. 밑에. 절정 경험. 예를 들어 그런 천직을 찾았다면 일에 빠져 있느라 지진이 나서 천정의 타일이 떨어져 내려도 모를 겁니다. 이런 거. 절정 경험. 칙센 마하이의 몰입의 즐거움. 이런 책 좋죠. 그런 책 한번 보세요. 칙센 마하이 몰입의 즐거움. 그래서 이렇게 절정을 경험하면 나이돌핀이라고 나오는데 엔돌핀이 2000배래? 4000배래. 그러니까 이 절정을 계속 경험하면 이 계속 나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나이돌핀. 그 엔돌핀의 몇천 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누른 거야, 사람이. 안 누른 거야. 나이돌핀이 나오는데. 마지막 단락에 창조성과 혁신성은 실은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모호함, 통제. 그가 나를 안 떠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통제. 그가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의 불안감.
이런 건 창조성이 아닌 거죠. 이거는 뇌 손상 입은 뇌 손상 입은 신경통 환자다. 정확하게 본인은 메타인지 해요, 이제부터. 아니, 내가 환자라고 해야 그다음에 발전이 있어. 여기도 뒤에 도둑이라고 하는 거 나오는데 내가 정상이에요. 이거 부정하면 안 돼. 그 부정하는 내담자 그거 인정하긴 한 데까지 내가 얼마나 새가 만발에 빠지는 거. 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메툴로한테 배운 거예요. 21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자, 그러려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야 돼요. 자, 진정한 자기 자신은 뭐예요? 라고 할 때 궁극의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려드릴게요. 공이에요. 공. 탐나는 공이에요. 별 분별도 없고 시비도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고 지금 여기에 머물죠. 그런데 이제 참나하고 참자하고 또 좀 다른데 우리가 어쨌든 에고로 사니까 사는 건 에고로 살아요. 참나는 공이고 무기 때문에 참나로는 살 수가 없거든요. 내가 참나로 산다 그 거짓말이 마음자리가 어딘지는 알겠지. 참나의 마음자리는 알지만 그럼 참자는 음,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궁극의 참 진정한 자기 자신은 공인데 참자아까지만 가보자. 그럼 참자는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목소리가 난 이제 목소리로 좀 비유를 많이 하는데 집에서는 애들한테 그냥 편안하게 걸걸걸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왜 전화하면 여보세요 이러는 거 있잖아. 정말 이쁘게 하는 거 있잖아. 아까 점심시간에 애들 아빠가 잠시 와가지고 같이 점심 먹는데 자기가 아는 누나라고 통화를 했어. 그러니까 동생 잘 있고 그래 그래 이렇게 하니까 오 자기도 밥 먹다가 그런 거 싫어한다. 그러니까는 가장 편안한 목소리로 좀 찾아봐요. 자기가 가장 편안한 목소리, 가장 편안한 목소리. 이렇게 했을 때 좀 지치지 않는 목소리. 그게 레 톤이 제일 안 좋나? 도, 레, 도, 레. 미가 좋다. 미도 조금, 난 레가 좋다, 난 레가. 누가 너무 소울톤으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말하는 지 말 누가 제일 많이 들어요? 말하는 지 말 누가 제일 많이 들어요? 내가. 내가 제일 많이 듣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 많이 하면 좋은 말 누가 제일 많이 들어요? 내가. 건강한 말 많이 하면 건강한 말 내가 제일 많이 듣는. 감사한 말 많이 하면 내가 제일 많이 듣는. 그래서 윤주원이 교육의 효과가 높은 이유가 맨날 이런 교육을 시키니까 교육의 효과가 내가 제일 높아. 내 말 내가 들으니까. 211페이지에 다섯 번째 줄. 단순히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차세대의 혁신적 제품을 내놓는 것이 창조성이 아니다. 창조성의 과정에는 기쁨, 지혜, 신념, 직관, 동정의 마음이 있대. 진짜. 동정의 마음. 이게 맹자가 이야기한 인간한테 네 가지의 마음이 있다. 시비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측은지심이 있다. 그 중에서 어떤이 측은지심이다. 이래. 수호지심. 어. 양장할 땐 좀 앉아있으라. 되게 없거든. 뭐, 요리하고 있나? 알았어. 근데 바로 내 옆에 있어가지고, 화면이 저 밑에 있으면 괜찮은데. 하필 내 옆에 또 있어가지고, 아유, 송신해라. 왜 이렇게 송신. 네.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 사양지심, 이렇게 겸손해하는 마음, 측은지심, 타인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동정하는 마음, 이제 이 동정의 마음이 담겨 있다네. 21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창조성은 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성을 이끌어낼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에게 명상, 무술, 그림 그리기, 음악, 노래, 글쓰기 등을 권하지요.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창조적인 부분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명상, 무술, 그림 그리기, 음악, 노래, 글쓰기 등이 우리의 창조적인 부분과 다시 연결될수록 이 아들이 도움을 주는 도구지요. 그리고 우리 글쓰기 있네요. 그죠? 아주 잘하고 있죠? 우리는 양키라는 개념, 양키라는 개념 밑줄 치고요. 아주 중요해요. 밑에. 살면서 거의 모든 상황에서 파트의 목소리를 불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목소리가 들릴 때면 슬픔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편안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게 그런 목소리가 들릴 때 내가 나 자신을 동정해야 된다. 불편해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판단의 목소리를 통해 문제나 상황의 틀을 잡으니까요. 자신과 남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그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법을 배우면 개인적으로든 팀의 구성원으로든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요. 이게 팀이 자꾸 부서지는 이유가 이 내면의 목소리 때문에 그렇거든. 그 내면의 목소리가 시비심과 분별심이죠. 네가 맞다.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내가 틀렸다. 하는 시비심. 그러니까 이 판단의 목소리가 올라올 때 여기를 편안하게 느끼지 말고 뒤에 나와 도둑놈이 도둑질을 안 하는 의도적인 노력 말고는 할 게 없다라. 그러니까 이렇게 시비심의 마음이 올라오면 이게 올라오는 거를 슬프게 느끼는 거야. 내가 나를 동정으로 안 될게. 그러면서 동정으로 감싸야 되는 거야. 감싸면서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그러니까 흰 늑대하고 검은 늑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반마의 준노. 이 안은 검은 늑대죠. 판단하는. 검은 늑대가 올라오면 이놈한테 밥을 안 주는 연습을 하는 거지. 안 주는 연습만이라도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간데? 우리 디다바 학교 18번. 그지? 내가 뭐간데? 또 뭐가 올라왔네? 이렇게. 내가 뭐간데 또 올라왔노? 이러면서. 217페이지. 신경, 마지막 단락에 신경증적인 욕구와 정상적인 건강 욕구의 차이점이 있는데, 밑에. 신경증적인 욕구는 통제가 불가능하고 경직되어 있으며 강박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좋은 상황, 나쁜 상황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한마디로 이런 욕구는 쭉 되었어. 된 적이 있어. 된 적이 있어도 그 순간만 기분이 좋아질 뿐 진정한 만족은 가져다 주지 못해. 또 이러한 욕구는 축적되고 나서 금세 긴장과 불안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적의와 분노를. 나아가 신경증적인 욕구는 밑줄 칠까요? 자친화적이라기보다는 자이질적이다라는 거. 자이질적이다. 한 분이 네, 환자라는 걸 인정하자. 이 정도면 환자다. 인정해야 된다. 자기애적이고 강박적인 뭐야 연극성이고 이런 걸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는 뭐 인정하기 싫어서 뭐 인정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랬었지만은 어디 가서 무슨 검사를 받고 와서는 인정한다 하대. 그럼 내가 인정한 어디 가서 검사 받으면 인정하고 좋아요. 오늘 매술로는 환자라고 했어요. 환자. 일단 알아야 돼. 21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신경증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가가 많은데 무언가가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나를 둘러싸 버린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안 본 분들은 조금 내 단어에 걸릴 수가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면 안 걸려요. 걸리는 게 많은 이유는 단어의 폭이 좁기 때문에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단어가 안 걸리려면 단어의 폭이 넓으면 어휘력이 넓으면 안 걸려요. 이것도 뒤에서도 나와요. 오늘 파트 3에 다 나와요. 이제 거짓의 사람들 본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언가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나를 둘러싸고 무엇이 이게 혼령이라. 거짓의 사람들 뒤 2부에 나오는 이게 혼령이라. 빙의. 이게 귀신씨인 거야. 저는 2011년인가 10년도에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고 일주일 동안 외출을 못했어요. 아, 이 책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거짓자로 살고 있었구나. 굉장히 힘들었던 책이에요. 소화하는데 너무, 소화해야만 되는 거 답은 나와 있고, 내 모습을 내가 쳐다보는데, 그때까지 시비심, 분별심 일어난 내 모습을 쳐다보는데,
내가 나 자신한테 잘났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구역질이 나서 못 견디겠더라고. 거짓된 사람들에서. 막 밥맛도 뚝 떨어지고 자동 다이어트가 되고 세상을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 책이 답정너예요, 답정너. 어. 그 책 진짜 잘 넘겨야 돼요. 어. 그러니까 그 2부가 딱 맞아요. 내가 계속 왜 우리 옛날에 여러분, 옛날이 아니라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어떤 애가 우울한 생각을 하나 해. 그지? 그러면 어둠의 기운이 쟤한테 오죠. 그런 거 본 적 있죠? 애니메이션에? 어둠의 기운이, 근데 얘가 우울한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아. 그런데 이미 이 어둠의 기운이 야가 좀 밝은 생각 하려고 하면 야가 어떤 악마나 뭐 이런 걸로 표현하면서 이 어둠이 생각을 일으키는 행위 주체가 돼서 얘를 어둠으로 데려가는 거. 그런 일본 애니메이션 본 적도 많죠?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이때 창의적이지 않은 인간으로 뇌 손상 입은 신경증적인 환자로 내가 이렇게 생각 하나를 팔린 거야. 오케이? 생각 하나를 팔려버린 거야. 내공이 있으면 안 팔릴 건데 그렇게 이제 팔려버리니까 우울한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거를 따고 이제 어둠이 들어온 거야. 어둠이 들어와가지고 난 진짜 이제는 어두운 생각을 하기가 싫은데 얘가 이제 어두운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얘가. 난 아무리 나오고 싶은데 얘가 해버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야? 뭔가가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뭔가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빙의가 돼버려, 이게 일종의. 이게 축사해야 되는 거야. 축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축사는 별거 없고 뭐 그렇다고 축사 은사가 있는 뭐 교회 가시지 마시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또 무당하지도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인지치료라고 했어요. 인지치료.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미용 감사하면 좋아요. 그 호흡포노포노에 미용 감사. 사랑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랑은 좀 빼고 사랑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사랑을 아는 인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사랑. 10,000명에 1명 정도 한두 명 있을까? 10,000명에 한 4명 있으면 많이 있다. 많이 있는 거다.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받고 싶어만 하지. 사랑을 하는 것, 사랑을 주는 걸 몰라요. 사랑은 주는 건데. 암튼. 그러니까 사랑 그래 빼고. 그래서 이제, 참회, 회개 뭐 이런 건 거지. 내가 모르고 잡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 알아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천지만물의 비물질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축사라는 과정이 이거예요. 알아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고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미용감까지 호흡포노포노도 한번 보시고 살 필요까지는 없고 도서관 같은 데서 한번 빌려서 보시고요. 이게 축사해야 된다고 그래. 그래, 빙이 맞아요. 골룡 맞고 거짓의 사람들에서 스카페게 말이 맞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자가 축사가 가능하다. 자가 축사가 가능하다는 거야. 자가로 다 가능한 거야. 누구한테 의탁하지 말고 또 이 말 했다고 또 축사 받으러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차라리 내한테 와요. 내한테 와서 자가 축사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 하나를 잘못 씀으로써 그때 그러면서 계속 그 생각을 내가 돌림으로써 이제 나는 야의 골모가 돼버린 거야. 일종의. 야가 이제 행의 주체로, 생각의 주체로, 얘가 이제 유기체로 살아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러니까 뭐 한 20년 그랬다 그러면, 적어도 4분의 1 시간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5분의 5년. 그죠? 그래서 내가 40 몇 살부터 도 닦는 데 들어갔노? 2016년이니까 46에 들어갔네. 그러니까 약 한 40년 그랬으니까, 한 10년 해야 안 되나, 4분의 1은 해야 안 되나, 이러면서 10년 해야 안 되나, 주나, 이렇게 하면서 했지. 근데 우리 디다바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책 5권 하면 이제 다 했다. 근데 왜 안 되노? 다 갔는데, 실은 30권 코스 디자인 된 거에 엑기스만 5권, 그거라도 이제 꼬아서 하고, 이제 홀로 책 부수기 하고 또 계속 해야죠. 음. 밑에서 6번째 줄. 즉, 미래를 완전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이것도 좀 인지해요.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거를 인지해요.
남편이 나를 버릴지 안 버릴지 몰라요. 우리 애가 아플지 안 아플지 몰라요. 우리 애가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잘 돼도 우리 애고 못 돼도 우리 애지 않아요? 잘 됐다 못 됐다의 개념은 또 누구의 개념이에요? 무슨 기준으로 또 잘 됐다가 있고 못 됐다가 있어요, 도대체가? 좋은 대학교 가고 의사 되면 잘 된 거예요? 핸드폰 팔면은 못 된 거예요? 하면은 못 된 거예요? 그건 도대체 누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레즈비언, 아니, 우리 아들이 게이면 나쁜 거예요? 우리 딸이 레즈비언이면 나쁜 거예요? 그건 누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어, 꼭 대학을 가야 된다. 그런 건 누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회, 대한민국에 끼어있지 않는 의식 수준, 저차원적인 의식 수준의 생각에 어디 가서 우리 아이가 의사다, 우리 아이가 변호사다, 검사다, 서울대학교 갔다. 음. 나는 그때 계속 그랬다. 우리 재산이 꼴찌한다. 꼴찌한다. 진짜 꼴찌. 어. 내가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자기주도 학습 그거 할 때 맨날 재산이 꼴찌한다고 자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재산에 선물을 사줘. 동정심인가. 재상에 선물을 갖다 주면 과자든 옷이든 갖다 주면 재상인가. 엄마 사람들이 나 모르는데 왜 이렇게 선물 줘? 네가 꼴찌라서 귀엽다고 줘. 음, 몰라요. 불가능해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건까지 모두 고려한 일련의 규칙을 만들려는 건 헛수고인 셈이다. 헛수고예요. 오늘 우리 상담한 셈 헛수고예요. 헛수고예요. 헛수고. 헛수고 동그라미 치고 그거 완전 필사해 오늘. 달달달달 필사해. 220페이지. 창조적인 사람에 관한 추가 언급인데 거기에서 네 번째 줄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인기응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차분한 마음가짐. 차분한 마음가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막 좀 벌벌벌벌 거리잖아. 뭐잖아, 뭐잖아, 어쩌노, 어쩌노 막 이렇게 하잖아. 그죠? 차분한 마음. 밑에서 두 번째 줄. 창조적인 사람은 융통성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 융통성. 상황이 변하면 그에 따라 노선을 변경할 줄 아는 것이다. 상황은 언제든 변하기 마련이다. 221페이지 두 번째 단락. 창조적인 사람은 변화하는 미래를 똑바로 볼 줄 안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미래를 똑바로 볼 줄 안다. 이런 사람은 고정된 채 변하지 않는 미래를 필요로 또 하지 않아. 예기치 못한 일이 닥친다 해도 그가 주눅드는 일은 없다. 강박적인 거나 완고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 이 사람이 나를 떠나기만 일하고 있는데 것만 같으면 막 벌벌벌벌 떠는 거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발생할 것만 같은 것만 가지고도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땡땡이가 이제 중2 됐을 거예요. 이제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저한테 왔었는데 2월 달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워. 11시에 전화가 왔어. 이혼, 이혼한 것만 같아요. 그 땡땡아 이혼했어? 할 것만 같다고요. 이혼 안 했잖아. 지금 여기 있자.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여기 있다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혼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선생님이 책임질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친구는 이제 지금 여기에 있게 했어요. 어, 엄마 아빠하고 싸운 거지. 싸운다 이꼬르 이혼하다야?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근데 지금 엄마 아빠는 싸운 거야. 부부는 싸울 수가 있고 이혼하면 그때 이제 엄마한테 갈지 아빠한테 갈지 그때 이혼하자. 뭐 이제 한 30분 정도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3학년짜리였는데 선생님 저 왜 자꾸 망상으로 가는 걸까요? 망상을 가르쳤거든 초등학교 3학년한테.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 선생님 저 왜 자꾸 망상으로 가는 걸까요? 난 뭐라고 하는가 싶어갖고. 네가 갔잖아. 네가 갔으니까 네가 왜 갔는지 네가 말해봐. 선생님 실은 이거 즐겨요. 자, 강박에 시달리는 뇌손상적인 신경질적인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 밑에 들여다봐요. 불안하다고 하는데 이 친구처럼 실은 즐겨요. 괴롭다는 걸 즐겨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딱지 뗄 때 시원하지 않아요? 아픈데?
때깔이 뗄 때. 그죠? 그런 느낌. 아픈데 시원하게 즐거운, 자해도 그런 거지. 그런 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러더라니까요. 즐긴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수련하면서 이렇게 악의 본질을 보니까 악은 도대체 목적이 뭘까? 스카펙에서 거짓의 사람들에서 나오는 악. 악의 본질이 뭘까? 악은 즐기는 것 말고는 별 의미가, 별 명분이 없더라고. 즐긴다. 즐겨요. 즐겨. 아유, 즐겨요.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말이, 형님, 저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 이혼할 것만 같아가지고 오빠도 엄마한테 간다 그러고 나 엄마한테 가고 싶은데 그럼 아빠가 불쌍하잖아요. 그런 생각하니까 아빠 불쌍하니까 울잖아요. 나 비련의 여주인공이잖아요. 저 비련의 여주인공 즐겨요. 여기 계시는 우리 저의 내담자들 그렇게 우는 거 즐기는 거예요. 벌어지지도 않았는 상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그거 좀 알아차려요. 알아차려. 그리고 그 생각하면 이렇게 좀 머리를 흔들어. 머리를 흔들고 좀 뛰어. 헬스센터에 가서 한 100km로 들어. 주짓수 가서 권투를 좀 해. 몸을 좀 힘들게 해. 노가다를 해, 노가다. 차라리 인형 눈을 붙여. 노가다를 하러 가, 노가다. 서빙을 하든, 노가다를 좀 해. 그런 거 생각하면서 괴롭다고 울고 있지 말고. 음. 그래서 이제 한 50년 뒤? 너무 길다, 50년은. 한 2, 30년 뒤에는 나 우울해서요. 우는 사람은 전부 다 한 대씩 때리는 법이 지정됐으면 좋겠어. 우울해서 힘들다. 지갑 만들 생각인데 알아차려. 이렇게. 깨는 상징적인 걸로. 그랬으면 좋겠어. 우울한 생각도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22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창조적인 사람은 융통성을 발휘할 줄 안다. 상황이 변하면 그에 따라 노선을 변경할 줄 아는 것이다. 했네. 했네. 했어. 221페이지 어디 해야 되나? 아무 미련 없이 손쉽게 집어 던질 수 있어야 되고, 계획이나 일정이 변한다고 해도 또 미래가 바뀐다고 해도 안다라는 의미도 없다. 세 번째 달라.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은 신비한 것, 신기한 것, 변화, 부단한 흐름에 이끌리고 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게, 저기까지 가야 되는구나라는 방향. 우리 성희 선생님 그 말 참 좋대. 밀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했다. 올바른 길로 가는 게 내 길이었다. 이 방향인 거야. 이 메슬로가 이야기해 주잖아. 이게 우리 삶의 방향인 거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다. 아니,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삶이 흥미로워졌다. 밑에, 마지막 달라. 성숙한 인성을 갖춘 사람의 능력이다. 강한 인성으로 맑은 정신을 가지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또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고 보고 듣는 능력을 완벽하게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어디 가지 않고 완전히 집중하고 보고 듣는 능력을 완전히 집중해야지 그 사람이 망상을 이야기하는지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는지 꿈을 이야기하는지 지금 고뇌를 이야기하는지 제대로 알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지 제대로 들리잖아. 나한테 지비심 분별심이 없어야 제대로 들리잖아. 보고 듣는 능력을 완벽하게 발휘하는 것이다. 222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이러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상당한 신뢰와 자신감을 보이며 그러니까는 모호한 모종의 두려움이라고 했잖아요. 신경증자는 뇌손상 환자 같은 모종의 두려움. 음. 이거 그 반대가 방향성이어야지. 자기 신뢰.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인격명 능력 발휘하고 차분한 마음가짐 보여준다. 이는 건강한 자기 존중이자 건강한 자기 신뢰라고 할 수 있다. 또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가 않다. 세상이 무시무시하거나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기 존중이라는 것은 곧 스스로가 주도권을 쥔 존재이자 책임감 있는 존재, 책임감을 주자. 자율적인 존재.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존재.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존재. 223페이지. 우수한 감독관과 열등감 감독 관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닭들 이야기했는데, 여기 예습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우수한 닭이 있다는, 여러 닭들 중에 애시당초에 우수한 닭들이 있는데, 이 닭들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좋은 모인지 안 좋은 모인지를 알고 좋은 모이만 골라 먹더라는 거지, 우수한 닭들이. 그래갖고 그 다음 실험이, 그러면 조금 더 걔들보다 딸리는, 그러니까 얘들이 A군이라고 하고 B군한테 우수한 닭들이 쪼아 먹은 그 모이를 B군들한테 주니까 얘들도 우수해지더라는 거지. 그런데 또 결론은 B군은 때려 죽여도 A군 이상은 안 되더라, 뭐 이런 거. 그러나 얼추 준치는 되더라는 거야, 준치는. 우수한 닭.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준치만 하자고요. 준치라도 오케이니까. 준치.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또 착각하면 안 돼요. 나 감독관 아닌데 이러시면 안 돼요. 나 이거 를 경영하다가 제일 많이 들은 게, 나 감독관 아닌데 이거 봐야 돼요. 이런데. 그러니까 우수한 사람, 열등한 사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음.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우수한 닭들이 고른 먹이를 열등한 닭들에게 강제로 먹이자. 강제로 먹였대. 강제로. 열등한 닭들도 어느 정도는 우수한 닭들처럼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래서 인간 욕구를 경영하라라는 책을 보면서 내가 결심한 바가 있지. 이런 책들이 우수한 약이기 때문에, 우수한 먹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내담자들한테 요거를 강제로 먹여야겠구나. 이거를 먹여야겠구나. 이렇게 한 거야. 책이라는 게 약인 거지. 이게 먹이. 책이 먹이로. 224페이지 두 번째 줄. 그러나 날 때부터 우수했던 닭들을 따라잡지는 못했고 한 중간 정도 따라가는 수준에, 아유 그래도 땡큐지 뭐. 한 중간 정도만 가도 땡큐죠. 우리 큰아들이 해연중학교에서 이제 내가 자기주도 학습 컨설팅을 하면서 한 학년을 전체를 다 5회독을 시키면서 막 난리를 친 적이 있는데, 10반을 5회독을 다 시키고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는데, 교감쌤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댄스와 한단원을 100문제, 댄스와 한단원이 100문제인데 100문제를 5회독 시키면 중위권 아이들은 다섯 5회독쯤 되면 한두 개는 꼭 틀려, 중위권 애들은. 근데 수학의 상위권인 친구는 3회독만 해도 아예 틀린 숫자가 없어. 틀린 숫자가 안 나와, 틀린 개수가. 근데 중위권 애들은, 우리 아들은 한두 개라도 틀리더라고. 하위권 애들은 더 틀리겠죠. 근데 중위권 기준으로. 이 중위권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 야, 수학 문제에서 한두 개 틀리면 92점이야, 채야. 그럼 됐지, 뭐. 그러니까 애들 전원이 맞아요, 선생님. 90점만 넘어도 됐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복학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저 우수한 수능 1등급 애들, 초 1등급 애들은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반복학습으로, 좋은 도구인 책으로 이 중간만 가도 되지, 뭐 어때요? 근데 중학교 애들이 야 그러면 되지 않아? 이러는데 대부분 애들이 나는 내심 꼭 만점 받고 싶어요. 이런 애들 나오면 어쩌지 했는데 의외로 중1 애들이 그럼 됐죠 뭐 이러더라고. 그때 좀 감독이었어요. 선생님 오해독해가지고 뭐 그렇게 나오면 됐죠 뭐 이러는데 감동이었어요. 맨날 뭐 60점 나오고 70점 나오고 70점도 안 나온 적도 있었는데 오해독해서 90점 나오고 학원도 안 가도 되면 됐죠 뭐. 그렇게 해서 된 자신을 만족하는 거. 중간쯤 된 자신을 만족하는 거. 이게 참, 그 어린애들한테도 그게 우리는 어떻게? 책 표지기 이제 5권 했다고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가지고 왜 안 되냐고 또 나를 또 디스카운트 하죠, 여러분. 음. 그러니까 완전 우수한 닭이 되어야 되는데, 윤 선생님처럼 저렇게 씨부리고, 저렇게 그냥 마음이 편편하다고, 여여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난 왜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에 자기를 디스카운트 하는 거예요. 자,
중간 단락에서 세 번째 줄. 이러한 우수한 감독관들은 민주적이고 인정이 많으며 친절하고 번뜩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고 무엇보다 뭐라고 했어요? 성실해. 내가 거의 30년 동안 하는 모험의 언니들이 있는데 그 언니들 민주적이죠. 인정 많지요. 친절하지요. 늘 선뜻 나와서 도와줘요. 근데 아무도 안 성실해. 그러니까 인정이 안 돼. 서로가 또 인정을 안 해. 안 성실해요.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 왜? 배 따시고 등 부르는 사람들. 근데 배 따시고 등 불러도 성실한 사람들 있죠. 엄마가 부자여도 아버지가 부자여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있잖아. 근데 엄마 아빠가 부자면 일 안 하고 노는 사람들 있잖아. 18번 그들의 18번은 말라고 일해. 일하면 요즘 경기도 안 좋아. 30년 내에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 일하면 망한다. 그거는 또 성실한 것까지 들어가야 우수한 감독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개만 있어서 우수한 감독관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조건이 되어야 우수한 사람, 감독관이다라는 거예요. 22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열등한 감독관들의 특징은 모두 신경증적인 삶을 살면서 얻게 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심리치료나 교육 혹은 훌륭한 일터 경험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욕구를 경영하라 하면서 어떤 자꾸 이제 염 하나가 심어지는 거지. 내가 만드는 일터는 이래야겠다. 내가 만드는 일터는 이래야겠다. 일터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일. 그래야겠다. 그랬던 거지. 자, 226페이지 이제 장렬 나옵니다. 이제 또 핏대 올릴 부분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 열등한 감독가들에게 그들이 이거 완전히 전부 다 별표예요. 도배를 해놔요, 한간판으로. 열등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열등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뇌손상의 신경증 환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수한 감독관들의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해주고, 책을 제시해주고, 그와 관련된 온갖 연구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나의 사례, 나의 또 좋아진 땡땡이의 초등학교 3학년의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그들은 각자 내면의 아주 인간적인 부분에 무언가가 와닿는 것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보다 나은 인간 존재로 재탄생하려고 할 것이다. 이 말은 자동적으로 실용적인 면에서 보다 나은 감독관이 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내가 감독 안 하고 업무 안 한다고 이 단어 자꾸 제끼면 안 돼요.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자기 실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열등한 감독관들에게는, 열등한 사람들에게는 네가 무엇이 문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지적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도구인 책을 주고, 좋은 글을 주고, 좋은 말을 주고, 우수한 사람들이 해낸 예시들을 이야기해주고, 첫 번째가 뭐예요? 네가 왜 이런 부분에서 어떻다라는 현재 좌표를 아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 일단. 내가 지금 어느 뇌손상이구나. 내가, 야, 뇌손상, 뇌손상이라. 내가 강박이구나. 신경증이구나. 내가 남탓을 나는 성격장이구나. 그럼 성격장이지. 신경증은 내 탓을 하는 게 신경증. 수치심의 치유에 나와요, 여러분. 초반에 나와요.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자, 227페이지. 이미 무엇인 사람과 무엇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 이 앞에 것과 똑같잖아. 닭하고 똑같잖아. 이미 무엇인 우수한 닭이 있지만 우리 안 됐으니까 준치도 하잖아요. 무엇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 깨어있는 경영의 진정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면 더 나은 배우자, 더 나은 부모, 나아가 더 나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 어제 아침 줌에 노사의 도덕경 했는데 우리 김유준 쌤 그러는 거야. 내가 왜 블로그 하나 쓰는데도 이렇게 계산 때리는지 모르겠다. 그게 뭐라고, 그거 내려놓으면 될 건데, 자기한테 이렇게 배웠으니까. 배웠으니까 뭔가가 와닿아서 내가 이 열등한 부분을 속에서 쓰리 쿠션,
저기 간접적으로 들었잖아. 그지? 너가 딱 이렇게가 아니라 어느 책에서 이렇게 와닿았잖아.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발심을 한 거지. 마음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자신을 자기 좌표를 봤잖아. 정의 내린 그 좌표를 봤잖아. 그러니까 '아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게 인제 알아차림이 온 거지.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 하면서 행동을 바꾸고 수정하면서 더 나은 시민이 되기 위해 그녀는 블로그를 다 뒤집고 다시 쓰게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인간이 이렇게 성장하는 이게 원래 이렇게 성장하는 이게 원래 이런 수순이라 원래 이런 수순. 다른 마술적인 거는 없어요. 한 방에 되는 거는 없어. 이게 수순이야. 228 페이지. 아이고 이것도 와닿는 사람 많을 건데 이것도 인제 또 피드 올려야 돼요. 두세 달력. 강의란 강의는 다 듣고 책이란 책은 다 읽고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도 다 받고 깨어있는 경영의 내용도 동의하고 우수한 감독이 되도록 진심으로 노력하고 그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대답하기 이런 사람 많죠? 처음에 막 강의란 강의 다 듣고 뭐 전신에 다 했는데 "안 된다, 안 된다." 뭐예요? 미술로가 이야기해 줬어요. 어. 그가 마음속 깊은 곳에 내라는 인간이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민주적이며 부모처럼 따뜻한 애정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 보편적 인류애가 없어서 그래. 타인을 동정하는 측은지심, 인본주의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 인본주의 마음부터 획득이 우선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강의를 들으며 우리 그림책 심리지도사 지난번에 인제 이번 주까지만 하고 인제 다음 주에 인제 공지를 이번 주 목요일 날로 공지를 할 거예요. 오늘 어. 이제서야 나를 들여다보는 거지. 왜 강의랑 다닌다고 석사, 그다음에 박사 오만한 거 다 날라가게 다 듣는데 왜 안 돼? 우리는 그림책 심리 지도사에서는 신약 이론을 가르치지만 안 외우죠 이제는. 석사 박사 하시면서 달달달달 외우잖아. 알버트 앨리스 막 이렇게 외우고 인지심리학 이렇게 막 외우잖아. 선생님 진행하는 과정을 외우지 않게 하잖아.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론이 그냥 쓱 외워지는 거지. 강의란 강의는 다 들어도 강의가 그냥 쓱 하고 외워지는 거야. 쓱 하고. 자 거기에서 네 번째 줄. 어떤 도둑이 자신이 도둑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도둑에서 벗어나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해 보자. 자 우린 여기는 다 신경증이고 성격장애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붙여요. 신경증인 사람은 내가 신경증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신경증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해 보자. 자 또 자기애성은 성격장애 자기 얼굴 대빵만하게 해 놓고 뭐 이러는 거 자기애성 기질이 있죠. 어. 그죠? 그런 자기애성. 자기애성 자기중심인 사람들은 성격장애. 그럼 내가 나는 성격장애라는 사람이다. 사실을 안다. 그리고 이제는 성격장애에서 벗어난 건강한 사람이 남 탓하지 않고 내가 책임지는 건강한 사람이 사실이었다고 인식해 보자. 요렇게 네 단어로 바꾸란 말이에요. "나는 도둑이 아니야." 이런단 말이야. 내가 책 모임 제일 많이 할 때 내가 책 모임할 때 여기서 환장한단 말이야. 여기서 다들 단어에 걸리셔 가지고 내가 도둑이 아니니까 이 문장이 자기한테 안 와닿는 거야. 의식을 확장시켜서 이 모든 단어를 네 단어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난 도둑이 아니니까 이 중요한 문장을 넘어가 버리는 거라.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죠. 하나예요. 도둑이 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밑줄 짜, 형광펜 짜, 별표 짜, 별표 5개.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 말고는 뭐가 있냐고. 내 ego 올라와서 시비심, 분별심을 일으켜. 남이 잘못됐다라고 해. 내 자기애성 의존이 올라와서 의존성인 자기애성이 올라와서 누군가를 의존하려고 해. 알아차렸어. 그거를 안 하는 의식적인 노력 말고는 어떤 노력을 할 수가 있냐고. 정직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자기 의식적이며 인위적이죠. 도둑질하던 놈한테 자발적이거나 자연스러운 거는 도둑질이죠.
정직한 놈 하는 게 의식적이고 이 도둑놈 입장에서는 그것이 거칠행위죠. 거칠행위지만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그 사람을 품성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정직성과는 다르죠. 나의 깊은 곳에서는 의존이 올라와. 나의 깊은 곳에서는 나대고 싶어. 나의 깊은 곳에서는 네가 틀렸다라고 하고 싶어. 이게 나의 악인데 나의 깊은 곳에서는 이건 덩어리인데 그런데 그런데 이거 외에 인적으로 노력하는 것 말고는 도둑놈이 단번에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라. 내가 이렇게 비련의 여주인공 시나리오를 쓰면서 울면 '내가 더 이상은 울지 말아야겠다.'라는 노력하는 것 말고는 뭐가 있는데 그러면은 와 가지고 나의 깊은 곳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 하고 싶지. 도둑놈이 도둑질 하고 싶지. 근데 안 하는 노력 말고는 도대체 뭐가 있냐고. 자발적인 그게 안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런 거지. 자발적으로는 도둑놈이야. 악이야. 그지? 그지? 도둑질 하고 싶어. 뚫고 패고 싶어.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는 거는 의도적인 선이야. 그러니까 내가 쪼끔 불편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 입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이 쪼끔 불편해. 그러니까 이런 거. 어둠인데 이 불편한 계속 흰색을 덧칠하는 거야. 흰색을 덧칠해 가지고 그냥 어두운 색깔이 안 나오게. 어? 그렇게 해서 인제 왜 우리 자꾸 오른손으로 이 닦다가 오른손이 다쳤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쓸 수 있는데 왼손으로 이 닦으면 굉장히 불편해서 자꾸 오른손 쓰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계속 쓰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왼손이 익숙해져서 괜찮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의도적인 노력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를 가는 거. 외워요. 외워. 여기 땡땡이 외워. 외워. 써. 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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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외워.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권위적이 밑에 줄에 권위주의적인 감독관이 민주주의적인 감독관이 되는 방법은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인간이 통제하고 신경질적 인간이죠. 통제하고 음. 이렇게 섞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신경증하고 성격장애하고 섞인 게 있어요. 섞인 사람도 있고. 난 이런 부분은 성격장애고 이런 부분은 신경증이고. 니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은 의식으로 다도기적 단계를 거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건 필사해요.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민주적인 감독관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5번째 줄. 우리는 전적으로 자발적이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연스럽게 이게 바뀌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오류하는 이거 하나만으로 그 노력의 단계를 멸치하기 쉽다. 노력하면서 매일 오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상태를 거부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 맞죠? 자신이 되고자 하는 노력한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예비 단계를 거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고 싶은 악이 신경증, 성격장애 그러니까 이 악이 자발적으로는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매슬로는. 저도 이 말에 완전히 공감을 하고 자발적으로는 안 바뀌어요. 의식적인 의도적인 노력이 있지 않는 한 나 혼자는 계속 하고 싶어. 근데 인제 안 하면 내가 그 친구가 계속 걸려 가지고 그 친구를 이 그룹을 만나는데도 그 친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안 풀리지. 안 풀리는데 그러면 입을 다물어 보는 그 친구에 대해서 더 이상 투사를 하지 않아 보는 연습을 하는 것 말고는 뭐가 있냔 말이다. 내가 왜 이렇게 매슬로의 핏대를 오르는지 인제 쪼끔 이해가 돼요? 아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인데 그러니까는 윤준이 말하면 그냥 뭐 "선생님이 말하는 거다." 이러는데 이 우수한 감독관이 우수한 사람이 매슬로가 이렇게 해 주니까 제가 설득을 더 잘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식사를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런 거는 진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외워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 의도적인 노력 말고는 할 게 뭐냐 이렇게. 선생님 완전 외웠잖아.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래야지 이것이 나의 새로운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신경회로. 밑에 특정 종류의 사람이나 성격 혹은 종류의 사람이나 성격 혹은 영혼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어, 어느 분이 난 선생님을 닮고 싶어요. 그래, 좋아, 그래, 내를 닮아. 근데 노력을 안 해. 내처럼 필사를 안 해. 책을 안 읽어. 뭔 노력을 하노? 비련의 요족이라고 심판 쓸 때 머리 흔들면서 뛰거나 다른 짓을 안 해. 근데 어떻게 닮을 수가 있노? 특정 종류의 사람이나 성격 혹은 영혼을 만들어내려는 노력,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그 사람이 될 거잖아요. 거기서 네 번째 줄 중에 다섯 번째. 일반적으로 이러한 물식 행동 요소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우리는 성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돼. 아, 이건 내가 자기성이네. 이건 성격성이, 이거는 신경증이네. 이건 내가 의존이네. 이건 내가 거짓자아네. 이건 내가 척하는 거네. 이거는 가면이네. 이거는 불안을 둔갑한 거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 존재하는 나.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나가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 존재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도로 이야기하면 뭐 갈고 닦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갈고 닦아라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갈고 닦는 거야 이게. 개가천선이에요, 개가천선. 행동 수정을 하고 마음도 수정을 하고 생각도 수정을 하고. 자, 232페이지 시너지 인간 이기심의 경계의 허물다에서 233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것하고 이기적이지 않은 것 사이에서 이분법을 뛰어넘어. 그 밑에 중에 그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에서 기쁨을 얻어.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기쁨 속에서 이기적인 기쁨을 얻어. 사실 이는 이기적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이지만 그런데 메슬로는 이게 이기적이야. 이 이기적인 건 오케이야. 이렇게. 뭐 딸기를 예시로 들었는데 우리가 뭐 어떤 자식을 위해서 옷을 사거나 아니 자식한테 뭘 만들어 주려고 맛있는 음식을 사서 만들어 주거나 사주거나 할 때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거 하나도 안 아깝죠. 그지?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거 안 아깝지. 그러면 새끼 들어가는 거 하나도 안 아깝고 그거 보는 거 좋은 마음에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하는 이거 보면은 내가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냐. 이런 이기적인 걸 가져라. 타인을 도와서 네가 기뻐? 그 이기성을 가져라. 그게 시너지다, 시너지. 234페이지. 내 행동은 전적으로 이기적이지도 않고 또 전적으로 비이기적이지도 않다. 아니면 이기적이면서도 동시에 비이기적이기도 하다. 234페이지 마지막 단락. 사랑의 정의 역시 이것 말고도 또 있는데 바로 타인이 행복해져야 나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이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타인이 불편한 것 말고 이게 진정한 행복이거든요. 사랑의 행복이거든요. 시너지도 이거하고 똑같다. 시너지에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과정이 수반한다. 235페이지에 블랙풋 인디안 이야기 나오는데, 어, 이 블랙풋 인디안들 중에 이제 공부를 잘한 애가 있어. 그래가지고 걔가 유일하게 교육을 받아서 1, 2년 정도 대학 가서 공부를 하고 출세를 했어. 그럼 이제 걔는 꽤나 이제 성공을 거두었는데, 235페이지에요. 차를 한 대 살 수 있었어. 근데 그 인디안 보호구역에는 차라고는 그 꽤 괜찮은 개 차 한 대뿐이야. 근데 블랙풋 인디안들한테는 자신이 필요하다고만 하면 다른 부족 구성원에게 무엇이든지 빌려줄 수 있는 전통이 있었대. 이게 얼마나 고차원적인 문화의식이에요.
그죠? 부족 국가라고 해서 낮은 게 아니라 이런 부족 국가에서 매슬로가 다 배운 거야. 융도 그렇고. 음. 부족 국가에서 배운 거예요. 원시 부족 국가. 이 아주 높은 의식 수준인 거예요. 문명이 발달하고 63 빌딩이 있고 뭐 자이 아파트에 살고 벤츠를 몰고 뭐 AI를 다 잘 다스리고 이게 높은 수준의 전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주 유의미한 고차원적인 의식인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있었대. 그러니까 야는 지가 차를 탔지요. 지가 차를 샀는데 차를 빌려주는 거야. 우리 어떻게 해요? 내 차를 쓴다고? 그 밑에. 음. 그러니까는 지 차가 아니라 전통이 뭐야? 블랙푸드 부족 전체 이건. 필요한 사람 누구든 그 차 쓸 수 있어. 어. 테디란 야도 지도 쓰지만 어 다른 사람보다 더 쓰지도 않아. 차가 테디 야의 차이지만 그리고 야가 또 기름값도 내. 유지도 지가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주는 거야. 이게 근데 어릴 때부터 이런 고차원적인 의식의 대물림이었다면 우리가 김유준 선생님 블로그 쓰면서 "내가 너무 뭐 계산을 때리는 인간이야." 이런 아상이 만들어졌겠냐고. 그지?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더라면 '내게 아깝다.'라고 하는 아상이 만들어졌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런 철학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일제 강점기 또 그러면서 또 구한말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을 가스라이팅 했잖아. 전두환 정권까지. 두들겨 패고. 지만 살지. 전형적인 전두환 새 아이고 전두환 새끼. 나쁜 새끼. 돈이 썩어간다며 지그 집에. 지 살고 타인은 디스카운트하고 가스라이팅하는 이 철학이 없는 그러니까는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그 짓을 하는데 전 국민이 손해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김유진 선생님의 그 악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었냐는 거야. 대한민국의 생각. 원래 인간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메슬로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블랙푸드 인디안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어. 선생님이 페북이나 인스타에서 뭐 바쁘니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뭐 보고하고 그러니까 간혹 전화가 와요. "돈은 돼요." "바쁜데 돈은 되냐." 그놈의 바쁜데 돈은 되냐. 돈도 안 되는데 그렇게 바쁘지요. 그 누구 생각이에요? 대한민국의 물질 만능주의. 돈. 너무 못 살아 놓으니까. 이해는 되죠? 어. 근데 우리가 만약에 블랙푸드 인디안족들이었다면 내가 번 걸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않는 오히려 회의하고 깊은 사유를 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은 나누면 "네가 손해다." 이러잖아요. 왜 나누노?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또 엿본 거야. 근데 또 밑에 또 뭐라고 하나? 하지만 부족민들 모두가 테디를 또 자랑스러워해. 그 테디를 자기들처럼 생각하고. 근데 매슬로 지그 삼촌은 갑자기 부자가 됐는데 우리 친척도 그런 친척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또 그랬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자기가 자수성가해 가지고 91 년도에 우리가 80 년대까지는 해외 유학이 이렇게 안 풀렸잖아요. 89 년도부터 쪼끔 그때는 80 년대는 나라에서 이렇게 인정받아야지 유학을 갈 수 있었거든요, 나라에서 면접도 하고. 우리 아버지도 이제 미국 간다고 미국 대사관을 갔다 왔었어요, 서울에 있는 거. 아버지 인제 자수성가해서 그때 당시에 91 년도에 이제 나하고 내가 무남동의 외동딸이니까 3 명이서 인제 "미국에 놀러 가자." 우리 셋째 이모가 하와이에 있고 우리 외가댁은 전부 다 미국에 계시거든. "하와이 놀러 가자." 하면서 부산은행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갖고 오시더라고 그때 당시에. 현금 1,000만 원을 91 년도에. 그러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여행을 하고 왔어요. 미국을 여행을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는 친척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자수성가를 한 거지. 음. 근데 친척들이 와 가지고 연대 보증해 달라 인제 자꾸 이제 뭐가 붙는 거지. 도와달라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안 도와주시더라고.
어. 만약에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윤경수 딸 이러면 우리 친척들이 나를 안 좋아해. 우리 아버지가 공덕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연대보증까지는 못하더라도 와서 처가댁에 그래 그 형님이 왔으면 형님 연대보증은 제가 좀 어렵습니다만 형님 어려우시니까 한 100만 원 가져가 보시지요. 뭐 이렇게 줬으면 그러면서 자기가 미국 여행 가는데 1,000만 원 썼다라고 자랑을 하지 말든가. 응. 그러니까 나를 보는 기운이 안 좋아. 나를 응원 안 해, 친척들이. 외가댁의 친척들이 응원 안 해. 자기 친척들은 먹여 살렸어. 자기 동생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했지. 그러니까 내 친가댁 가면 좀 응원을 받는데 외가댁은 다 안 좋아. 자기의 무슨 컴플렉스가 있었겠죠, 아버지가. 외가댁에 그 형들이 엄마 형제들이 뭐 학벌이 높고 뭐 이제 이래 놓으니까 자기 학벌 컴플렉스를 조사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티벳에는요 이런 말이 있대요. 우리 집안에 수행자가 나타나면 부대가 복을 짓는다. 이런 말이 있대요. 티벳 불교에는. 근데 제가 그 말을 어느 날 2013년인가 2년도에 보고 티벳 다자회성가에서 봤나? 어디서 보고 내가 수행자가 되어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2014년도에 비구니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비구니 되려니까 자기 새끼가 걸려가지고 준수행터로 센터를 이제 오픈을 하면서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행을 하기 시작한 거지.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죠. 내 복 받으려고 9대에 걸쳐. 어. 내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아버지 윤경수의 딸, 김경수의 딸 하면 응원 안 하는 눈빛을 알아. 우리 애들 그거 알잖아. 막 욕해도 애들은 저 이모가 나를 이뻐하는 이모. 아주 상냥하게 교양스럽게 해도 저 아줌마는 나를 싫어하는 아줌마. 다 알잖아, 애들은. 그러니까 내가 안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부모가 돼서 베풀어야지. 그래, 우리 새끼 자퇴하게 하려고 베풀어야지, 베풀어야지. 그랬던 적도 있어. 238페이지. 권력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권력을 갖게 된다. 첫 번째 줄. 프로이드는 사람은 특정한 양만큼의 사랑만 가지고 있으며 한 사람의 사랑을 많이 쏟아부을수록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을 쏟을 수 없다고 가정했다. 그의 학설에 따르면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또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프로이드가 그랬다네요. 이런 걸 좀 상식적으로 알아놓고 239페이지의 세 번째 단력. 부덕한 마음은 돈을 줄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늘려줘요. 음. 거기에서 다섯 번째 줄 밑에 깨어있는 미국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유는 적더라도 물건을 많이 취급하는 변이 나오며 이것이 많은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제가 무슨 뭐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마케팅적으로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걸 하시지 왜 무료로 하냐고 왜 그런 사업을 하냐고 이윤은 무료 또는 책 부수기 3만 원. 그러니까 결론은 3만 원으로 앞에 여러분 사무실부 15만으로 이 지금 다양한 것들을 지금 다 홀로 책 부수기고 전부 다 받고 계시는 거죠. 에이그, 그 생각 누구의 생각? 240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마지막 단락. 당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더 많은 영향과 고난을 줄수록 당신 자신도 더 많은 영향력과 고난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다. 241페이지 더 많이 주면 줄수록 더 많이 얻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래가지고 2024년도에 3월에 재정비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것이 내 철학 안에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스며 나온 거죠. 재정비를 하면서 리더들을 세우고 이제 리더들한테 권력을 주고 일종의 뭐 그렇게 하면서 리더들 아래에 지금 이제 필사반에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개입해 있는데 다음 이제 자리 잡으면 다음 기수부터는 점점 난 이제 나와야지. 음. 대상이 되고 표효하기 박스 안에 두 번째 줄. 여러분 중에 자신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예 아니요 대답해 볼까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내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있어야 되죠. 여러분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일어났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내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누가 바꿉니까? 그렇게 세상에 대고 포효할 수 있어야 돼. 나라도 바꿔야지. 나라도 해야지. 까봐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하고 있는데 까봐 없는 세상 오지 않아요. 그러나 까봐가 없는 불안이 없는 사람들을 몇몇은 더 만들 수 있죠. 근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 하고 안 하면 그 몇몇조차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2017년도에 카드가 나왔고 제품이 되었고 코로나가 왔고 와 코로나 딱 오기 전에 진짜 교회 목사님들까지 30명 그자? 28층인가 30명 목사님들하고 막 쫙 올라갔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야 이거 되겠다. 까박하더라. 교회 목사님들한테 했다니까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어. 목사님들이 이거 교회 기도 제목으로 따지다면서 막 난리들이 났었다니까. 자진해서 막 하고 그러셨는데 내가 바꾸지 누가 바꿀 거야 라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사명감. 243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서 마지막 세 번째 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두고 공유하고 쌓아두고 저축해 둘 수 있는 지식의 양은 정해져 있지 않다. 바로 지식 자체가 지식을 낳기 때문이다. 내가 뭘 자꾸 이렇게 나누면 또 옆에서 뭐라 그래? 쌤 거 자꾸 풀지 마세요. 돈을 받고 푸세요. 그래갖고 가가 쌤 거 따라한다 아닙니까? 따라해라. 그런다고 내 거를 훔쳐갈 수 있나? 내 지식은 내 건데 따라하라 뭐 또 너. 음. 그러니까 지식을 나누면 나눌수록 지금 인간 욕구를 경영하라를 지금 얼마를 나눠? 나누면 나눌수록 인간 욕구를 경영하라는 내한테 완전히 가슴에 새겨지고 머리에 새겨지는 거라 하면 할수록 외워지는 거지. 응. 이렇게 인간 욕구를 경영하라를 내만큼 많이 읽어 나가 있을까요? 내만큼 많이 베풀어주고 풀어줘 나가 있을까요? 이 너무 좋은 책이. 지식이 지식을 낳는 거죠. 밑에서 네 번째 줄, 훔쳐갈 수 있는 건 창의성이나 훌륭한 경영 방침에서 나오는 상품, 그리고 상품, 부산물일 뿐이야. 창의성이나 훌륭한 경영 방침 그 자체는 훔쳐갈 수가 없어요. 자체는. 근데 까바카드도 뭐야, 국세청에 말투 나온다. 특허청에 그거 하라고 막. 그 자체는 못 훔쳐가죠. 응. 흉내 내야지. 흉내 내다가 보면 잘해지고. 그렇게 또 까바카드 쓰시는 거고. 250페이지. 야, 이게 또 목소리 높여서 또 공부해야 되는데. 두 번째 단락. 이거야. 어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기억나는군요. 우리가 쓰는 국어의 일반적인 어휘 말입니다. 1954년 한 연구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연구를 통해 어휘가 늘어나면, 어휘가 늘어나면 학습 능력이 10에서 100%나 현격히 늘어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메슬로도 이 동의했다. 사람들이 사람들의 어휘 능력을 증가시켜 주면 세상 대학 수준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한다. 오랜 세월 거쳐서 알게 된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어휘가 적을수록 피해망상증이 심해진다는 것. 해보세요. 어휘가 늘어서 세상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다는 건 어휘가 줄면 세상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진다는 뜻이다. 결국 눈먼 장님이 된다는 이야기다.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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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야. 어휘력이 높아져야 세상을 생각하는 게 확장되는 거야. 책을 읽혀야 되고 책을 아까 우수한 닭처럼 우수한 닭이 우수한 닭이 책을 골라 먹었잖아. 윤주원이 비교적 다른 데 산수는 바보고 다른 거 뭐 공인정보도 못하고 이런 건 바보지만 책임서 있을 만큼 이게 우수한 닭이란 말이야. 공책을 고르는 거. 이것만큼 우수한 닭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우수한 닭이 고른 걸 안 우수한 닭들한테 그거 하는 방법밖에 없다.
오히려 메솔로를 그냥 집어넣는 거야. 메솔로는 매월 3 월에 또 할까? 내년 3 월에? 해만 메솔로를 집어내. 메솔로를 집어내. 메솔로가 왜 명불허전이냐면 어 어 이 경영을 심리학적 이론으로 접근을 해서 일상을 사는 우리가 자유로부터의 도피나 이거는 일상으로까지 이렇게 매치시키기가 쪼끔 어려운데 경영이 일상이잖아. 아침 경영 이런 말 하죠. 그죠? 자기 경영 이런 말을. 일상에서 내가 자기 관리, 자기 계발, 자기 경영해서 심리학적인 이론들을 메소식으로 풀어 가지고 주니까 내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성을 제대로 찍어 주잖아. 여기 몇 콤마 몇 요렇게 딱 찍어 주잖아. 그리고 251 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뭐라고 해요? 사람들은 배움을 통해서 성장한대. 그래 디다바 학교를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알아가는 것도 의식이 성장되고 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라고 써 놨죠 제가. 근데 그런 문장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어요? 그거 한호흡에 쓴 거예요 오픈 채팅봇에. 한호흡에 그 문장을 썼다고. 내가 썼는데도 참 잘 썼대. 이것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런 아웃풋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 의식 향상, 의식 성장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히려, 오히려 향상. 오히려를 향상할 수 있는 도구는 뭐예요? 책 말고는 있으면 말을 해 봐라. 없다. 254 페이지. 이기심과 비이기심을 초월한 고차원적인 통합에 관하여. 자, 시너지와 관련한 중요한 점은 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걸 즐기게 된다는 거다. 이를 진정 시너지답게 표현하자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이기적으로 즐길 수 있다. 제 재능에 보다 충실하면서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수치심의 치유부터 수치심의 치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를 지켜보는 게 나 이기심인 거죠. 여러분의 행복을 지켜보는 게 이기적으로 즐기는 거야.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두 명이 아니라 세 명. 성혜영 쌤, 김유진 쌤, 박정아 쌤, 손혜경. 우리 이정임 선생님은 그렇게 불안심리 상담사부터 지금까지 들여다보기가 그렇게 안 됐는데 이번 연도에 된 거야. 이런 거 성장을 지켜보는 거. 이정임 선생님은 쌤 하나 행복하겠지만 나는 여러 명 다가 이렇게 자기 수준에 맞춰서 이만큼씩 다들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걸 다 지켜보는 나는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내 기능에 보다 충실하죠. 내 기능에 지금 내가 얼마나 충실해요. 책을 읽고 우수한다기 안 우수한다한테 약을 갖다가 좋은 먹이를 쎄리 막 주고 지금 지금 제 기능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있노 지금 쎄리 주면서 막 얼마나 기능하고 있노 지금 화요일 날 막 피자 올라가면서 지금. 오히려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밑에서 두 번째 덕이 많고 사랑이 넘치고 시너지를 바라는 사람은 라디오 100대를 만들어 사람한테 줄 때보다 1000대를 만들어서 사람한테 줄 때 더 즐겁죠? 당연히 더 행복한 거라. 밑에 줄에 넓은 마음을 100번 아니라 1000번을 베푼 셈이니까. 주면은 내가 좋은 거라 내가. 이런 이기심을 해라. 이것이 시너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성공한 사람 인터뷰에 그래 놨대요. 뭐 40대에 100억이 됐다나 얼마가 됐다나. 당신이 100억이 된 가장 중요한 거 한 말씀만 해 준다면요. 그러니까 타인이 성공하게 도우는 데 초집중했다. 난 여러분이 치유가 되고 우울증은 가짜고 신경증도 가짜고 이 전부 다 가짜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내가 되는 길에 내만큼 진심일까? 윤주엄만큼. 그 길에 진심으로 초집중해서 초집중하고 있는 거죠. 책 부수기, 홀로 부수기,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심리 지도사, 그래도 안 돼. 인간 욕구를 경영하라. 아침에 중강의 진짜 초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초집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인간 욕구에 경영하라를 외웠단 말이다. 이 철학이 나의 철학이 되게 모르는데 내가 무식한데
선지식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을 내가 뭐라고 지랄하면서 그거 말 같지 않아요? 조금 전에 뭐 있었어요? 이 세상을 바꾸는 거 있었죠? 몇 페이지에 썼노? 네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냐?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바꿔요? 메슬로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 메슬로 네 말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내가 너무도 무식한 인간이기에.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네 책 역시도 이렇게 하드커버로 멋지지 않냐? 뭐 이러면서. 내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고 내가 이기심, 나 이기심, 타인한테 초집중하는 거지. 타인이 좋아질 수 있도록. 내 초집중한 거는 진짜 말도 못한다. 작년에는 수치심 하기 전에는 공부하는 아들 가야산 데리고 가. 말도 못한다. 말도 못한다. 이 산 가자면 이 산 가. 저 산 가자면 저 산 가. 응. 수련하라 하자면은 뭐 해. 어쨌든 그 인간 하나 살리면 내가 사는 거니까. 밑에서 몇 번째 줄 255페이지. 우리는 나의 이익이 너의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지하고 발견하게 된다. 그 밑에 이기적인 것과 비이기적인 것은 사실 전혀 다른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256페이지. 중간 단락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 A인 것과 A가 아닌 것, 이런 양극화된 경향, 흑백 논리, 뭐 이런 거 다 이분법 자체를 초월한다. 259페이지. 중간 단락 259페이지. 또 시너지는 진실성과 현실성을 가진다. 또 시너지는 심리적 건강과도 상호 관련이 되며 일단 그래야지. 심리적 건강이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은 시너지를 내죠.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는 건 결핍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핍은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자기애성, 자기중심인 거예요. 결핍은 자기애성, 자기중심이에요. 음. 그러니까 나부터 줘거든요. 나부터 봐. 그러니까 그렇게 안 건강한 아들이 어떻게 진실하고 현실성을 가지고 있겠어요. 내 사람들이 내를 욕할까 봐 신경 쓰이고 마음이 쓰이고 칭찬만 받고 싶고 나를 안 떠났으면 좋겠고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결핍이잖아. 배고프니까. 자꾸 달라달라 하는 거잖아. 건강한 사람들을 진실을 보다 잘 인식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진실을 보다 잘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현실적이다. 저보고 이상주의자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현실적인 거예요. 내가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썩은 자본주의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거지. 계산 때리게. 내가 블랙푸드 인디안 족들인 거예요. 내가 현실적인 사람이라 고차 동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이라. 내가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이게 현실적인 거라. 내 앞에 있는 사람,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여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거. 이게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26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래서 앞으로 50년 내다보고 경영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는데 유치원부터 방향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유치원부터 학부모 교육 다니 유치원 학부모 어린이집부터 해야지. 이 불안한 거를 너그가 입힌다. 너그 불안이 아를 망친다. 매트릭스에서 가르치는 거니까. 261페이지. 두 번째 단락. 특정 개인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면 그는 두각을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을 건강하게 만들면 그가 두각을 나타내요. 보다 나은 관리자나 보다 나은 무언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대답학교에 오시면 자연스럽게 보다 나은 사람이 되실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든. 두각을 나타내실 거예요. 건강해져야 두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치유부터다. 오늘 지금 막 이렇게 공부하면서 인사이트 막 올라오죠. 그죠? 인사이트들 올라오는 거 놓치지 마시고
블로그에 다 쓰시고 자기 블로그도 활성화하시고 그렇게 하고 필사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것들을 외우시라고요. 블로그에 쓰면서도 외우시고 필사하면서도 외우시고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오늘은 또다시 복습하시고 사회의 한 지점을 개선해 주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사회의 나머지 부분도 개선시켜 준다. 그러니까 윤주은이 까봐 한 지점을 개선시켜 주는 거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사회의 나머지 부분도 개선시켜 주는 거야. 내가 사회 전체를 개선시키겠다는 꿈을 꾸지 않았어. 까봐 하나의 키워드만 집중했어. 이렇게 내가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좋은 약들, 좋은 먹이들의 책들을 봤기 때문에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라를 봤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책들을 봤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나를 실로 이롭게 하는 거라는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 톨스토이의 말, 메슬로의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타인한테 집중하고 타인한테 집중하고 할 수 있게 된 거고 인간 존재의 한 부분을 개선시켜 주는 것은 한 부분을 신경증, 성격장애 한 부분을 개선시켜 주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인간 존재의 전반을 개선시키는 경향을 띈다. 또 인간 존재 전반을 개선시키는 경향을 띠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다른 인간 존재. 그럼 이 인간이 윤주은이 김은아의 그 한 부분을 개선시켰어? 그러니까 김은아가 전부 다 좋아졌어? 전부 다 이제 좋아지니까 이 인간이 또 다른 인간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김은아 만났을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네? 6개월 전에 성혜영 만났는데 지금 말이 다르네? 그럼 이제 물어봐 성혜영한테. 니 요즘 뭐 하노? 아, 내 이런 책 읽는다. 아 맞나? 그 책 읽어볼까? 이게 가장 바람직한 도의 전달인 거지. 이게 도의 전달이야. 지난주에 내가 단톡방에 올잖아. 돈은 스스로 넓어지지 않고 내가 넓힐 수는 없고 이렇게 전달되는 거라고 했잖아. 내가 좋아져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 내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어요. 누구를 바꾸면? 내를 바꾸면. 내를 개선한 나의 한 부분은 총으로 개선하고 내가 바뀐 것을 타인들이 네 무슨 공부하는데? 아, 노자의 도덕경을 한다. 책부수기를 한다. 인간 욕구를 경영하라 한다. 그런 책을 본다. 그럼 가가 또 바뀌고. 그럼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강의랑 강의는 다 듣고 책이란 책은 다 보는데 왜 안 돼? 왜 안 되는데? 그러면 메슬로의 몇 페이지를 봐. 거기에 따뜻한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해놨더라. 뭐 요런 말을 외워놓으면 내가 나갈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사회를 만들자는 거야. 이런 사회. 시너지의 정의 266페이지. 267페이지에서 훌륭한 사회는 미덕이 보장받는 사회. 이번 훌륭한 사회는 이기적인 것이 보상받는 사회.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이기적인 행동이 결국 자신들에게 혜택을 줄 것을 알기에 그 이기적인 행동을 승인해준다. 이건 완전 디다바 학교죠. 내가 지금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을 하잖아. 근데 여러분이 내가 이기적인 행동을 하라고 승인해 주시잖아. 그러고 나는 또 뒤에서 보기 와서 보상을 받잖아. 7번 밑에 훌륭한 조건 아래에서는 선하거나 이타적인 행동을 하거나 건강하거나 이기적인 사업가가 재정적으로 더 큰 성공을 이룬다. 그러니까 윤준이 부자 되는 걸 봐요. 근데 부자들도 내 그 돈을 쓰니까 차를 안 바꿀 거니까 내가 뭘 해야 부자 됐다고 증명해 보이나? 공장을 비줘야 돼. 차를 바꿔야 되나? 어. 윤준이 재정적으로 성공하는 걸 보라고. 268페이지 10번 벤츠로 바꾸면 되겠다. 그럼 쌤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려나? 음. 이런 최상의 수준에서 마음껏 이기적으로 굴면서도 자신이 선하다고 느끼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 자꾸 3만 원 받는 건 사업 아니냐고. 그게 무슨 공헌이냐고. 뭐 네가 그랬던 말했던 난 손해, 난 공헌이야. 이게 그 말인 거예요. 나는 공헌이야. 이런 수준에서는 한껏 자신이 선하다고 느끼면서도 이기적이야. 내가 매수로 풀면 내가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이기적이야. 근데 난 내가 되게 착하다고 생각해.
되게 선하다고 생각하고 내만큼 선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난 암송 안 해. 269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부처는 한편으로는 홀로 내밀하게 이기적으로 자기 실현을 추구한 사람이죠. 혼자 고향을 떠났죠. 어.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자기 힘으로 열반을 이루고자 했어요. 나도 똑같이 부처에게를 갔어. 8년 동안 가부좌 틀고 앉았어. 아, 오늘 그 말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루하고 이틀하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우연일 수 있고 두 번째 실수일 수 있고 세 번째 게임이라 그랬죠. 첫 번째 우연일 수 있고 두 번째 실수일 수 있고 세 번째 진실이라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여러분이 때를 안 하면 여러분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하루 책 읽는 거 홀로 책 부수기든 책 부수기 밀었어. 오케이. 수련 밀었어. 오케이. 마음 들여다보는 거 밀었어. 오케이. 피자 밀었어. 오케이. 두 번째 날 밀었어. 오케이. 세 번째 날 안 하면 내 안의 악의 진실은 하기 싫다는 거야. 입은 하고 싶다, 바뀌고 싶다고 하지만 진실로 안 바뀌고 싶은 거야, 속은. 그러니까 미루는 거야. 미룰 때. 미룰 때 알아차려요,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가 기준을 정해요. 나는 그렇게 수련 8년 동안 가부좌 틀고 앉아서 수련하면서 그렇게 기준을 정했거든요. 주문아, 나 꼭 내가 되어야 되잖아. 저가가 간 열반의 길,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의 길. 내가 너무도 가고 싶은 길이잖아, 주문아. 그러면 내가 정했다고. 3일을 넘기면 안 돼. 하루 너무 급하거나 뭐 바빠서 하루 잘 수 있어. 피곤해서. 이틀. 때도 또 가부좌 틀고 수련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3일 때는 아무리 잠이 와도 일어났고 아무리 앉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가부좌 틀고 앉았어. 그렇게 8년을 수행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3일을 넘기지 않는 거 그렇게 공통 기준으로 우리 만듭시다. 3일을 넘기지 않는 거. 오케이? 3일을 넘기지 않는 거. 미루는 거 3일을 넘기지 않는 거. 자, 처음엔 오로지 자기에만 집중했죠. 부처가.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부처는 열반의 문턱까지 갔다가 도저히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서 다시 열반의 상태로 돌아왔다고 전해진다. 27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열반에 들지 못하며 누구도 열반에 들거나 완벽하게 자기 실현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내가 까봐 망상이 없는 세상에서 나왔어요. 근데 나만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다 내가 적어도 인연된 모든 사람들이 망상에서 나와서 아까 건강하게 되면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밑에 달라. 훌륭한 조건 하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전적으로 자유로워서 마냥 즐겁고 마음껏 자신을 표현하며 자신을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걱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죄의식이나 의무감도 느끼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존재에 충실하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자신만의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가져다 줄 거라고 온전히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나 공헌해. 나 자비로워. 응, 내 잘난 척 하잖아. 나는 내만큼 선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디다바학교처럼 대단한 곳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건 없어. 이만큼 즐겁게 만약에 내 자랑하잖아. 근데 거기에 죄의식이나 죄책감도 없고 이걸로 다른 사람이 불편할 거야?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내가 뭔가 내 자랑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 거 아니야? 뭐 이러는 게 신경증이라는 거예요. 안 건강하다는 거예요. 271페이지 마지막 세 번째 줄. 자랑과 겸손 사이의 이분법도 사라질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사라진 이 상태는 왜 이렇게 사라지냐면, 질식이야. 질식. 그냥 아르마리가 아니야. 그냥 카드라가 아니야. 내가 보고, 듣고, 인사이트 낸 질식이 객관적인 상태.
얼핏 본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 순으로 내가 와닿아서 이걸 내 거로 내면화한 게 객관화된 상태가 되어서 자신의 뛰어나거나 혹은 열등한 면을 나 이야기하듯이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일단 사진 찍고 나누기 합시다. 사진 찍어도 내가 좀 찍게. 책 드니까 얼굴이 잘 안 보인다. 그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옆에 들어가요. 뒤에 배경한 사람들은 하나, 둘, 셋. 됐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사진을 블로그에 다 쓰면은 나도 오케이래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려야 되니까 여러분도 사진 개인적으로 찍어요. 찍어가지고 프린트 스크린 누르면 되잖아요. 그지? 어, 프린트 스크린 눌러서 한 장 더 줄 테니까 여하튼 여러분이 여러분 각 사진을 쓰셔가지고 블로그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 장, 최하 한 장은 들어가야 된다네요. 내가 요즘 돈 주고 완전히 블로그 창의 노출하는데 지금 되게 열심히 배우고 있거든요. 진짜 창의 노출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이렇게 열심히 배워서 하다 보면. 생각하고 자신을 이러면은 네이버는 AI니까 나는 생각하고 자신을 이랬잖아. 근데 AI는 고자로 잡는 거지. 그럴 거는 뭐 금치와 검사 이런 것도 지금 공부하고 있고 이러니까 내가 또 아는 것만큼 나중에 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또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블로그에 글이 몇 개 없어도 상위 노출될 수 있게끔. 글밥이 많으면 일단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이 신뢰를 한다네. 그건 또 일리 있는 말이더라고. 몇 개 없는데 상위 노출된 것보다 안에 있는 글들이 많으면 그렇게 해서 뭐 김유진 쌤이나 성혜연 쌤 이런 분들은 박정아 쌤도 지금 업하시니까 꼭 블로그 하셔야죠. 이제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더 두각을 드러내고 재밌고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은 안 하시면 안 돼요. 자꾸 깨르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하지 말고 김은아 얼마나 안 돼요 안 돼요 했나. 내 진짜 내 안 걸리게 했다 자. 한 5년 했나 내한테. 이게 5년이다 그죠? 아, 그러지 말고, 김나 요즘 진짜 잘하거든요. 블로그 보고, 고객이 왔대. 애 엄마가 왔대. 학부모가 와서 가는 길에 혹시 디다바 학교 이러면서 가셨대. 블로그 다 보시고. 그리고 디다바 학교에 내 안다. 그리고 그러셨대. 이제 좀 이제 습관 들어서 해요. 자기 드러내는 거에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에. 뭐 욕하면은 욕하라 그래. 욕 먹어. 욕 먹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또 욕하는 인간 몇 명 없어요. 나하고 옛날에 왼수된 인간도 몇 명 하겠죠. 몇 명 하는데 걔들한테 욕 얻어먹을 각오하고 저도 각오하고 있어요. 이제 책이 나오면 이제 그것들이 망상에 있지. 망상의 시나리오 아직 가지고는 있지. 옛날에 하도 많이 써놓은 거라서 유기체가 돼가지고 얘가 좀처럼 안 없어지고 있지. 그러면 분명히 안티로 돼서 지랄할 년이 나타날 거야. 그럼 나 어떻게 하지? 그럼 나는 대사를 정해놨어요. 미안해 하기로. 그땐 내가 몰랐어. 철이 없었어. 미성숙했어. 네가 그렇게 속상했구나. 내가 그때 너를 아프게 했구나. 내가 너무 나댔구나. 의존이었구나. 뭐 자기애성이었구나. 이렇게 미안해 하기로. 그럼 이제 그 망상이 올라오면 미안해 하기로. 이게 내가 새로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잖아. 이렇게 하면 이게 생각되잖아. 있을까? 또 올라오면 미안해 해야지. 가고. 또 올라오면 미안해 해야지. 가고. 미안해 지 미안해. 그럼 걔도 뭐라 그러겠어요? 미안하다 그러는데. 또 지랄하면 한이 더 풀렸구나. 또 받아야지. 그죠? 그렇게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요. 어, 드러내서 벌어먹고 사시는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도와요. 스스로가 도와요. 누가 해줄 수 없어요. 내가 2017년부터 블로그 했는데 글밥이 300 몇 개라고 뭐라 하시더라 선생님이. 이것밖에 없냐고. 진짜. 진짜 나도
내 주위에 정말 아이고 또 욕 나오는데. 정말 그 내용 진짜 없거든요. 그 강사, 액티비티 강사 정말 내용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실전반에서 그 뭐 김유진 선생님 우리 활동하는 거 있죠? 그게 훨씬 나아요. 그 160만 원씩 받아 처먹어 가면서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걔는 블로그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지가 잘했다고. 블로그로 그렇게 들어와요. 블로그로 또 책도 냈어요, 지가 한 걸 가지고. AI 수준에서 요즘 내는 책들을 짜집기 해서. 그랬더니 저자라고 100만 원씩 받고 다녀요. 지가 또 블로그에 계속 지금 100만 원짜리라고 해요. 나는 걔가 망하기를 기다리는데 안 망하는 것 같아요. 내 하나 0 으로는 안 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해 보시죠.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 사이트가 나온 날 하기가 더 좋죠? 하루 이틀 또 미루는 것보다. 그래서 오늘 또 조금 강조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모두 부산 독서 모임을 일단 밉시다. 대문자에 부산 독서 모임. 그리고 자기가 제목에 키워드를 넣은 거 있죠? 그게 내 본문에서 6번에서 9번은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내 제목 것이 소제목은 4번 정도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일단 그것이 음, 음, 일단 그것이 상위 노출되는 법칙인데 고거 책 여기 내가 조금 적어 놓을게요. 뒤다박에 정리해서 몇 개 적어 놓을게. 참고로 하셔서 블로그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습관 들이면 좋잖아. 나쁜 습관 들여가지고 고치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나 지금 부산 독서 모임이 상위 노출되려고 하루에 1일 1포스팅 하면서 그 선생님한테 계속 피드백 받아. 이거 고치세요. 저거 고치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 내 상위 노출 한번 되는 거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도 상위 노출 될 수 있도록. 자, 좋습니다.